일단 어제는 경기들이 좀 그래도 조합하고 부주력, 주력 그다음에 해외 거주자분들 위해서 드린 것까지 싸그리 다 좀 적중이 되는 날이었었고, 이제 오늘은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10경기밖에 없는 날인데 좀 잘 골라가실 수 있게 좀 프리뷰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매 못하는 경기가 디트로이트 경기. 네, 디트로이트 경기 구매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경기고, 사실상 그 다음에 다르비슈 나오는 샌디에이고 경기도 구매할 수는 없는 날입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부상 복귀전이고, 디트로이트는 오늘 선발 이제 몬테로 말을 하고 있는데, 꼭 이런 경기에서 디트로이트는 오프너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좀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일단은 미리 못 받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일단 봐보면은 오늘 이제 디트로이트가 홈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홈에서 셰인 바즈와 몬테로의 매치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템파베이의 라인업을 보면 사실 이 브랜들로우도 그렇고 이제 조시로우도 그렇고 이 상위 타선에서 기용이 될 때가 있는데, 이 템파베이가 어떻게 라인업을 짜오냐에 따라서 디트로이트가 자완 오프너를 꺼내고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얀디 디아즈 리드오프 체제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심슨 리드오프 체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지금 상위 타선에서 기용될 수 있는 자원들 중에서 좌타 라인업이 꽤나 있어요. 템파베이가 그거를 디트로이트는 좌투수로 타파한 다음에 이제 우투수 몬테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TBD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템파베이 라인업을 보면 뭐 김하성 선수, 그 다음에 데니 젠슨, 카미네로, 뭐 한 이 정도, 얀디 디아즈 제외하면은 5명 정도가 이제 좌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스위치터 포함했을 때 우투수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대비한 어떤 오프너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템파베이가 원정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타격 수치가 계속해서 한 4, 5점 정도 낼 수 있다라는 걸 내비치고 있어요. 어제도 연장 가기 전에 사실은 냈던 점수 보면은 한 4점 정도였었고, 그 전날에 이제 끝내기 패배했던 날도 한 4대 5로 끝내기 패배됐었고, 안타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장타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그게 오늘까지 사실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디트로이트 타선이 과연 살아날 것인가, 홈에서. 그게 오늘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 또한 이거를 뭐 지표상으로 보면요, 최근에 클리블랜드랑 경기를 하면서 디트로이트의 타격감은 진짜 수치적으로 봐도 지금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게 원정 시리즈를 치르면서 디트로이트 타선이 떨어져 타격감이 좀 하락세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 홈으로 돌아왔을 때 디트로이트가 다시 타선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시리즈 행방을 제가 그래서 이번 1차전 경기도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게, 홈 원정 갔다가 이제 홈 돌아온 팀들의 타격 반등이 나타나는 것들도 뭐 하락세가 원정에서 잘하다가 홈 들어와서 못하는 팀도 있었고, 완전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디트로이트가 지난 이 원정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원정길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원정 두 번의 시리즈에서 디트로이트는 클리블랜드전 수입 포함해서 4승 2패를 기록했었고, 그 전에 홈 시리즈에서도 애틀레틱스랑 미네소타를 상대로 경기를 하면서 5승 4승 2패 하면서 두 번 다 위닝 시리즈를 일단 기록을 하기는 했어요. 못 치는 경기에서는 0대 3으로 지고 1대 4로 지고 그 점수가 안 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원정 시리즈에 넘어와가지고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졌던 경기도 이 워싱턴을 상대로 타격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이번 시리즈에 타격이 정말 어려워졌었거든요. 이 흐름이 오늘까지도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은 경기 디트로이트 이기기 어렵습니다. 셰인바즈 상대로. 근데 디트로이트가 결국 홈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맥켄스트리, 그 다음에 라일리 그린, 뭐 이런 애들이 타격이 살아났을 때, 사실 어제도 타격에서 제가 라인업 보자마자 디트로이트가 쎄했던 게, 이 맥켄스트리도 그렇고 그 이제 글레이버 토레스도 마찬가지고 라인업에서 빠졌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타격이 이게 진짜로 괜찮나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라인업에 합류를 다시 하게 됐을 때 고정값이 좋은 친구들이 어제 빠졌었던 거고, 오늘 다시 나오게 된다라면 디트로이트 타선이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차피 선발에서도 지금 디트로이트가 변주를 준 상황이고,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경기를 만약에 디트로이트가 타격전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이 내일 모레 경기죠, 페피어트 플라워티 경기에서 디트로이트가 어쩌면은 조금 더 좋은 이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경기는 전 비추천 드립니다만 당장의 오프너 전략을 쓴다고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는 디트로이트의 타격감은 지금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어제 라일리 그린도 마찬가지 라일리 그린이 클리블랜드 시리즈에서 안타 하나 못 때리면서 너무 타격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할 수밖에 없고 제 입장에서는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좀 더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템파베이의 우세를 조금 더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홈으로 돌아온 디트로이트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원정 떠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트로이트 타선은 투타 짜임새가 굉장히 좋았었던 홈 시리즈를 계속 했었다 보니까 지금 오늘 경기도 저는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 세 번의 홈 시리즈에서 모두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었던 이 디트로이트예요. 최근 6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시내티와의 홈 시리즈 한 번 1승 2패한 거 빼고 홈 시리즈는 전부 위닝을 했었던 6월달부터 지금까지 6월달 전체 동안에 디트로이트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디트로이트의 홈 저력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변주, 이 오프너 전략이 의외로 잘 먹힙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래서 오늘도 좌투수 이제 변주를 줄 수도 있는데, 이게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똑같은 이 템파베이와의 매치였습니다. 이때 템파베이 원정 3차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때 디트로이트가 이 오프너 전략을 썼어요. 당시에 선발 리텐인가 그랬는데, 오프너 전략을 아마 3차전 맞나? 언제였지? 개 털렸던 날이 있는데 2차전인가? 잠깐만 기억이 안 난다. 2차전이었던 것 같은데 헌터 꺼내고 페피언 나왔던 경기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오프너 전략 실패하고 1회부터 개 터지고 디트로이트가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도 사실 아마 헌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홀튼이나 해가지고 좀 기용하지 않을까. 이미 디트로이트는 템파베이에게 그렇게 오프너 전략 한번 쓰기는 썼었습니다. 1회 경기 터지면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대 몇인가 해가지고 아마 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템파베이에게. 그래서 오늘도 유리한 쪽은 템파베이 쪽으로 보긴 합니다만 디트로이트가 홈에 돌아왔을 때 그 저력 자체를 완전히 간과할 수가 없다면 오늘도 사실 뭐 기준점을 8.5점을 주면 오버가 차선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디트로이트가 그냥 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치상으로 최근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템파베이가 타격 수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많이 유리한 지표를 잡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랑 콜로라도 경기인데 사실 이거는 이미 좀 기울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스턴이 이 최근 3경기 연속으로 자완 선발 투수를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왜 안 뜨냐? 오늘도 곰버 자완 투수고 어제도 이제 어제가 저 누구였냐? 그 전날이 파커였고 어제가 그 자완 오가사와라였고 그 전날이 파커였고 그래서 계속 자완 선발을 맡고 있는데 보스턴의 타격에 그거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봤던 선수는 이제 레미 곤잘레스였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만 어제 곤잘레스가 해줬던 것보다는 라파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튼 그 다음에 안토니 여기에서 타격이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홈런 쳤던 게 여기에서 타격이 좀 더 잘 나왔던 경기였었죠. 사실 좌투 상대 대응 자체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은 곤잘레스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곰버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보스턴의 타격은 그래도 이제는 기대를 홈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이 어제 경기 좀 추격을 좀 하면서
9회 아찔한 상황이 있었죠. 저도 핸디캡들 주력으로 들였던 입장에서 4대2로 굳혀가는 과정에 좀 똥줄 좀 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보스턴이 보여줄 타격 수치를 생각하면 사실 원정 콜로라도에게 이걸 진다는 걸로 말이 안 되고요. 이 피츠랑 제가 콜로라도 타자들이랑 좀 상성을 좀 대비를 좀 해봤습니다. 타격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콜로라도의 타선에서 에스트라다나 이제 저 누구야 모니악이라든지 요런 애들은 조금 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만 오늘 이제 피츠가 긴 이닝을 던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스턴에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워싱턴이랑 2차전 날에 등판했었던 이제 어제 안 나왔었죠. 어제 조더닉스 나와가지고 정말 불안했었는데 막판에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최근 이 미네소타에서 팀을 옮기고 계속해서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는 알칼라부터 시작해서 뭐 자완에는 베르나르디노 그 다음에 위저트 어제 이제 안 나왔던 보스턴의 불펜 투수들이 최근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 명을 포함해서 이제 아롤디스 체프먼까지 4명 정도면은 보스턴이 오늘 경기를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핸디캡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데이터적인 이 부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제 홈 경기다 보니까 마행까지 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8회 안에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 일반승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일단 위서트가 어제 연투하면서 상황이 안 좋았던 거 이제 좀 제껴놓고 만약에 제끼게 된다면 이제 오늘도 위드락, 체프먼 그 다음에 알칼라가 주축이 돼야 되고 피츠가 4이닝 이상은 뽑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 요소도 생기다 보니까 일반승 말고 사실 고려할 수가 없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콜로라도가 원정길이다 보니까 보스턴 홈 역배 보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툭 말씀드리면 제가 보스턴 경기 안 건드린 거 아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피츠가 5이닝 이상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똥배를 받았음에도 제가 안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사실 추천은 안 드려요. 다만 뭐 배당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홈으로 돌아온 보스턴의 타격은 좌투수를 계속 상대해갖고 눈에 익어 있는 상황에서 곰버도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오늘도 타격으로 좀 보스턴이 많이 앞서 나가야 되는 경기는 맞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인데 이거는 오늘 구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 경기는 비 소식이 있어요. 실제로 강수 확률이 28%에서 26% 수준으로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강수 확률이 최고 34%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 시작 전부터 비가 오면 참 다행인데 이게 시작 전부터 비가 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8시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잠깐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 중간에 선발 투수들이 던지다가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가 담겨 있는 경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싱어도 정크도 지금 5이닝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이 빨리 내려가면서 신시내티도 마이애미도 투수 운영이 좀 꼬여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오버를 보는 게 맞아요. 9.5점의 기준점 납득도 됩니다. 일단은 무난한 우투수 정크가 나오면은 아마 홈에 돌아온 신시내티의 타격은 이제 완전히 좀 살아날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신시내티가 못 친 건 사실 휠러가 너무 잘했죠. 특히 이제 노련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선수마다 맞춤으로다가 탁탁 원한테 던져가지고 어제 특히 임팩트 있었던 거는 기회마다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게 윌 벤슨이었는데 그 윌 벤슨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면서 높은 하이패스트볼 계속 헛스윙 삼진 잡아내서 기회 무산시켰었고 사실 신시내티가 그냥 휠러에게 갖고 놀렸다라고 보면 되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홈에 돌아와가지고 정크 정도면은 엘리 델라크루즈부터 시작해서 게빈 럭스 그 다음에 맥레인부터 프리들까지 해가지고 상위 타선에서 신시내티 타격은 살아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도 지금 싱어의 이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거든요. 직구와 슬라이더, 특히 슬라이더 낮은 쪽 공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주고 마이애미가 할 수만 있다면 어제 우드러프 상대로 우드러프가 복귀전이 너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늘 더 타격이 좀 괜찮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마이애미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홈 시리즈에서 타격이 조금 주춤하고 원정만 가면 타격이 미친듯이 터지고 애리조나 때도 그랬었고 샌디에고 원정에서도 그랬었고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도 그랬었고 마이애미는 원정만 가면 타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마이애미 타격 지표는 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신시내티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만 마이애미 역배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행이 된다면 오버가 조금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이 될 정도로 이 경기는 승패는 신시내티 정배당을 예상할 수 없는 경기다. 저는 제가 만약에 시드가 여유로웠고 사실 비 오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이제 구매할 수 있고 뭐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냥 재미로라도 신시내티 오버는 한번 구매해봤을 것 같은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그만큼 원정 마이애미 타격은 진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랑 피츠버그 경기인데 이 자완 이제 똥볼 투수들의 경기죠. 이제 카메론도 마찬가지고 앤드류 히니도 마찬가지고 히니도 저번에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완벽투를 펼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7이닝 6점 몇 이닝 7회까지 올라왔었죠. 6.1이닝인가 6.2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진짜 좋은 모습 보였었고 카메론은 양키스전에 사실 한번 털렸던 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진짜 선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번 시즌에는 나름 든든한 자원이죠. 라간스도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근데 오늘 경기 이제 피츠버그가 시애틀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로 3경기 시리즈 3경기 연속 이제 셧아웃 승리를 수입승을 하는 기록에 재물이 됐었던 게 피츠버그였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 피츠버그의 심각한 원정에서의 타격, 홈에서 미친듯이 치다가 원정 딱 오자마자 갑자기 식어버린 이 피츠버그의 타격이 원정이 길어진 이 원정 일정의 3번째 원정이거든요. 지금 벌써 이번 시즌까지 원정을 딱 가는데 이 원정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지금 오늘 경기도 타격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이죠. 사실 피츠버그가 지난 2주 동안의 좌투수 상대로 보여줬던 이 타율은 2할 7푼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홈에서의 성적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난주로 줄여서 이 원정 시리즈 6경기 동안에는 피츠버그가 좌투수 상대로 딱 9타석만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타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좌투 표본이 좀 원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 최근 페이스에서는 그래도 피츠버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수치를 감안하면은 오늘 카메론의 공을 칠 수 있는 타자는 상위 타선에 의외로 좀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메쿠첸, 레이놀즈, 곤잘레스, 그 다음에 IKF 정도까지. 근데 지금 피츠버그가 홈에서 타격이 한창 좋을 때 팀을 이끌었던 게 호르비츠, 그 다음에 토니팸, 얘네 둘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가 좌투수에게 많이 약해요. 심각하게 약해요. 토니팸이 최근까지도 타율 3할 중반대 이상을 유지하는 이 7월달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 좌투수만 만나면은 너무 고전했던 게 토니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레이놀즈, 맥쿠첸, 그 다음에 곤잘레스에 대한 이 기대값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피츠버그입니다만 사실 얘네가 카메룬의 공을 공략할 수 있는 수준보다 캔자스시티가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가 더 높게 나옵니다. 캔자스시티도 오늘 하위 타선은 시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위 타선에서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위 타선에서 파스칸티노, 그 다음에 바빅 주니어, 인디아, 가르시아의 역할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앤드류 히니가 던지는 좌투수의 이 공에 대해서 구종별로 봤을 때 앤드류 히니의 슬라이더, 그 다음에 포심 패스트볼, 그 다음에 싱커, 좌타자에게 던지는 싱커볼까지 대응을 생각을 하면 파스컨티노가 싱커에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이 구종별로 봤을 때 강한 부분은 막 가르시아나 바비 주니어나 그 다음에 인디아도 3할 중반 4할 때까지 이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지표가 실제로 나옵니다. 막 포신 페스티벌에 대해서 3할 6푼까지 치고 뭐 가르시아도 3할 8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 구종별로 봤을 때 상위 타선이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값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코첸, 곤잘레스, 레이놀즈는 뭐 XBA 수준이 2할 7, 8푼 뭐 이런 느낌입니다만 캔자스시티는 상위 타선에 힘이 구종을 칠 수 있는 이 시즌 지표가 3할 중반을 넘어갈 정도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위 타선에서는 캔자스시티도 많이 침묵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좀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캔자스시티가 이번 시즌에 홈에서의 홈런 수치와 원정에서의 홈런 수치가 너무 크게 차이 납니다. 홈에서 지금 44경기, 그 다음에 원정에서 47경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런 15개, 48개, 홈 원정의 데이터가 너무 극명하게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장타에 있어서 홈런 생산이 안 될 걸 감안하면 히디도 결국에는 이 조금 대량 실점 없이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득점 양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캔자스시티가 이제 확실하게 좀 점수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타격 지표를 보이다 보니 당연히 정배당 우세 예상하는 거 공감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하지만은 많이 나진 않지 않을까. 피츠버그 불펜들이 지금 너무 단단해요. 정말 단단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캔자스시티도 꽤나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캔자스시티 6월달의 성적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홈 성적입니다. 캔자스시티가 홈에서 6월달에 13경기를 치렀는데 보시면은 요날 다저스 상대로 이긴 거 빼고 전패입니다. 1승 12패를 했어요. 이만큼 부진했던 홈 성적을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이거 끝나고 원정 가가지고 캔자스시티가 7월 2번의 시리즈를 원정에서 치렀는데 2번 다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원정 갔을 때 타격이 다시 살아나기는 했고, 이때 상대했던 팀들이 템파베이 너무 뜨거웠죠. 이때 당시에 다저스도 빡세죠.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도 이때 애틀레틱스한테 이렇게 진 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양키스 납득 가능합니다. 납득 가능한 팀들에게 좀 졌던 게 좀 있다 보니까 오늘 피츠버그를 상대로는 좀 타격에서 조금 약간이라도 우세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토론토 대 이제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당연히 화이트삭스보다는 토론토가 우세하다고 보게 되겠죠. 화면이 안 뜨냐? 인터넷이 좀 삐꾸가 걸려있네. 창을 좀 닫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선발 투수 보면 이제 베리오스 대 브룩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미 사실은 기울었다고 좀 보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선발 투수에서는 이게 베리오스가 보여주는 안정감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 안정감 자체가 지금 차원이 달라요. 당장에 이 브룩이 보여주는 피칭도 분명 이 타자들이 의외로 공격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토론토가 만약에 이게 시즌 초반이었으면 제가 원정 왔을 때 이 경기는 바로 언더를 깠을 거예요. 언더를 추천드리고 이거 언더 가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토론토가 5월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원정에서의 득점 지원이 LA 인저스, 콜로라도 다음으로 가장 적은 팀으로, 리그에서 가장 원정 득점 지원이 적은 팀이 워싱턴, 콜로라도, 토론토, 화이트삭스 이렇게 네 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순간에 한 일주일 정도 꼴찌 자리를 지켰던 게 이 토론토였습니다. 그만큼 원정 득점이 좀 부진했었던 게 이 토론토였습니다만 이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토론토가 원정 득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제 지난 원정 시리즈만 하더라도 이 타격 지원이 나와가지고 토론토가 좋은 성적을 또 가지고 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나 있어요. 이번에 LA 인저스랑 경기를 하면서 의외로 이게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홈에서 양키스랑은 타격전으로 경기를 이겨냈고, 이 LA 인저스랑은 시리즈 3경기 연속으로 한 점 차 승부, 연장 2번에 어제도 3대2로 똥주에 승을 할 만큼 타격이 갑자기 조금 왔다 갔다 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원정, 보스턴 원정 때만 하더라도 보스턴이 막 9대0으로 이기고
그 3차전도 5대3인가? 예, 그렇게 이기고, 지금 토론토가 그렇게 지금 보스턴과 3차전 승리를 포함해서, 양키스 시리즈 이기고, LA 인저스 수입하면서 지금 8경 8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스턴에게 이겼던 거랑 클리블랜드전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지금 한 13경기에서 한 11승 2패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엄청난 상승세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토론토도 전반기를 지구 1위로 마무리하는 것을 이미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만, 저 올스타 기간에 저 쉽니다. 네,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저도 쉴 거고요. 네. 아무튼 그 다음 주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브레이크가 제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니까 이제 시리즈가 한 2번 남았네요. 맞죠? 2번 정도 통해서 토론토가 이거를 리드를 지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삭스 시리즈는 아마 사실상 거의 다 잡는다는 마인드로 얘네들이 그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되는 토론토의 그 시리즈가 보자, 애틀레틱스 원정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지금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베리오스 꺼내는 경기에서 토론토가 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을 경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게레로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보비셋도 돌아왔고 마찬가지고, 이 타격감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이번 LA 인저스 시리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클레멘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컬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점수 안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그냥 지금 바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저를 써주면서 상위 타선에서 폭발력을 조금 더 이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다시 선발로 돌아올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주면은 토론토가 유리하게 흘러가 만드는 것을 아마 이 경기에서도 홈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이트삭스가 콜로라도 시리즈에서 보여준 타격 생각하면 진짜로 무섭기는 합니다. 정말로 잘 쳤거든요. 어제 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콜로라도 시 원정에서 이 얘네들 타격하는 거 보면은 소우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터크먼도 진짜로 지금 타격감이 정말 코어 스필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제대로 올라 있습니다. 정말로 터크먼이. 그래서 오늘도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틀 연속으로 지금 뭐 4안타 경기, 멀티히트 경기 했던 루키 유격수죠. 몽고메리. 여기까지 만약에 계속해서 이 타격감 이어간다면, 지금 화이트삭스의 타선도 무시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베리오스가 지금 변화구 각이 날이 제대로 섰어요. 지금 베리오스의 브레이킹 볼에는 아마 오늘도 화이트삭스 방망이가 좀 고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론토 승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언오버보다도 그냥 제가 이게 옛날이었으면 바로 언더라고 말씀을 드렸었겠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LA 인저스 시리즈 때 그 타격을 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핸디캡을 못 건드려요. 이미 한 점 승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승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일반승은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제가 그러면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핸디캡은 못 본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대 미러키인데 아마 내일의 가장 빅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가 야마모토 대 이제 프레디 페랄타 매치입니다. 지금 다저스 입장에서는 머리가 많이 아프죠.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다저스가 주전 타자 3명을 잃은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고, 그 덕에 뭐 이제 혜성이 또 기회를 잡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테오스카 에란데스, 토미 현수 에드먼, 그 다음에 저 맥스먼시까지 지금 다저스는 타선에서 이탈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레디 페랄타 절대 쉬운 투수가 아니에요. 다저스 방망이가 아무리 세다라고 하지만 이 프레디 페랄타를 상대로 다저스가 과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거 다저스 너무 그냥 무지성 다저스로 우세를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진짜 메이저리그 정말 무시하는 어떤 그런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프레디 페랄타가 저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게 다저스 타자들이 상위 타선에서 타율 좀 나오는 애들 있죠.
이 보면은 다 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특이점이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실 타격 지표보다는 투수들의 지표를 손을 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레디 페랄타를 상대로 다저스가 과연 얼마만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 토미 현수 에드먼이 22타수 6안타로 2할 7푼 3리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먼 어디냐 여기 2할 7푼 3리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제외하면 뭐 프리먼도 사실은 19타수 5안타 2할 6푼 3리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윌 스미스도 프레디 페랄타는 약하고 무키 베츠도 너무나도 약하고 오타니도 이제 홈런이 한 개 딱 안타 하나 쳤는데 그게 그냥 홈런이었던 그 성적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 타자들 보면 딱 페랄타에게 그렇게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나마 로하스 정도. 로하스가 이게 지금 표본이 어느 정도냐면 13타수입니다. 13타수. 13타수 4안타를 기록한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단 이제 미러키가 이 최근까지도 타격이 하락세를 겪고 있었고 어제 경기에서도 미러키 경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를 그렇게 치기는 합니다. 근데 점수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잔루가 이게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먹히고 있는 게 지금 미러키의 현실이거든요. 예전 이제 2주 전인가? 벌써 2주 됐나?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미러키 타선은 진짜 나갔다고 하면 다 쓸어 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러키 점수 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초리오의 투런 홈런 그거 하나를 사실 이제 제외한다면은 점수를 이 안타로 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잔루가 너무 많이 아쉬웠던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이게 미러키가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발야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야마모토 처음 만나요. 미러키가 오늘. 처음 상대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타자도 야마모토의 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마모토가 초반에 그 자신의 그 스플리터를 그 다음에 주무기인 커브를 잘 살린다면 대량 실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박 타선이 돌았을 때 미러키가 아니면 야마모토가 제구가 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이제 미러키가 출루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사실 야마모토만을 가지고 다저스를 빨아주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경기예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야마모토가 지난 경기 화이트삭스를 상대로는 7이닝 피칭을 하기는 했습니다. 단 해당 경기를 제외하고 6월달에 경기만 보더라도 이 3번이나 6이닝 피칭을 실패했었거든요. 다저스의 불펜진의 성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다저스 불펜들은. 그래서 타격이 터져야 되는 경기 다저스가 폭발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뿐이지 이 불펜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투수 싸움에서 선발 투수가 빨리 내려가는 경기에서 다저스 경기는 의외로 난전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투수가 약하면 다저스 승오바가 맞는데 지금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승을 생각할 수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미 야마모토가 내려가는 순간에는 이 미러키가 저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거를 미러키 2.5 프랜승을 더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이랑 이제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휴스턴 승이죠. 그냥 이게 사실 더 분석이 필요 없는 경기인데 사실 선발 투수 보면 고든 대 바이비 이거 진짜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 투수를 볼 게 아니라 지금 타자를 봐야 돼요. 클리블랜드가 지금 타격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스티븐 콴 지금 진짜로 혼자서 야구하고 있어요. 혼자서. 호세 라미레즈도 2차전에 디트로이트랑 2차전에 멀티히트 쳤던 거 홈런 쳤던 거 진짜 뽀록이었나 물론 어제 선발투수 스쿠발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휴스턴의 타격을 지금 클리블랜드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이비 같은 경우도 이 스위퍼가 주목인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휴스턴을 상대로는 그 스위퍼 투수가 나오는 것이 독약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스위퍼에 대해서 타격이 잘 되고 있는 휴스턴의 우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휴스턴 승을 그냥
세부적인 분석이 없더라도 간단하게 보더라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변수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경기예요. 클리블랜드 그만큼 지금 타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휴스턴의 불펜진 운영에서 제가 가끔씩 휴스턴의 불펜 운영에 조금 당황하긴 하네요. 막 윈즈 나오거나 아니면은 저 소우사 나오고 귀스토 선발 투수 불펜 왔다 갔다 쓰게 하면서 그나마 오늘 귀스토 어제 써가지고 오늘 등판시킬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가장 이상적인 거는 고든이 5이닝 던지고 어쩔 수 없지만 좌타 라인업 때문에 소사를 써야 될 거예요. 얘네들이 소사를 쓰는 상황이 아마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환이랑 라미레즈랑 뭐 여기 상대하는 과정에서 좌타 라인을 넘기고 나서 무난하게 그냥 킹 아브레유 헤이더로 가게 됐을 때 결과는 휴스턴 승으로 나와야 되는 좀 그런 경기지 않나 라고 좀 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어제 데미지가 좀 있죠. 스미스 개 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스에도 결국에 그 폭투 하나가 이제 클라스에 완전히 좀 이렇게 멘탈 갈리게 만들어 버렸고, 이래나 저래나 클리블랜드 어제 스쿠발과 상대하기 위해서 좀 나름 비비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윌리엄스가 조금 더 조기 강판이 된 상황에서 뭐 유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가디스 다 이제 등판을 시켰죠. 클라세랑 스미스까지. 그래서 이제 불펜 운영에서도 마찬가지고 휴스턴이 이거는 홈에서 1차전 잡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경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A 엔젤스랑 텍사스 경기인데, 이거 기준점 7.5점 납득되죠. 지금 기쿠치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디그롬이야 사실 제 역할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화면이 오늘 인터넷이 왜 이래? 내가 이상한 건데, 우리 컴퓨터가 이상한 건가? 됐죠. 지금 이 기쿠치, 디그롬은 잘 던질 거라고 봐야 되고요. 잘 던질 거라고 봐야 되고, 기쿠치가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피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늘도 사실 텍사스 타선 지금 오늘 오늘 아침이었죠. 샌디에고랑 경기한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아무리 이게 좌투수였다고는 해도 글쎄요, 이게 타선이 갑자기 이게 완전히 살아난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드는 좀 그런 경기를 했었거든요. 뭐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시거, 그 다음에 시미언, 그 다음에 부상 복귀한 이제 랭포드, 이 타선에서 기대값 가진 선수는 정말 많습니다. 그 가르시아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선수는 많은데 최근까지 뭐 카터까지도 타격을 많이 쳤었거든요. 다만 어제도 카터가 삼진 3개 먹으면서 이제 당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또다시 이제 텍사스의 타선은 기쿠치라는 좌투수를 상대해야 되는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LA 엔젤스 불펜진들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 토론토 시리즈에서 그렇게 팽팽한 경기를 하면서 당연히 소모전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기를 하면서도 LA 엔젤스 투수들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없었고, 실제 최근 2주 동안의 LA 엔젤스 불펜진들 성적을 보면 정말 잘 던져주고 있어요. 정말로 이 기대값이 생기는 그런 피칭이 나오고 있는 게 이 LA 엔젤스의 불펜진들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헌터 스트링랜드, 그 다음에 그 제프란, 얘네 2명을 제외하면요, 헥터 네리스, 켈리 젠슨, 그 다음에 호세 페르민, 그 다음에 디트머스, 그 다음에 브룩 브룩, 그 다음에 브로그던, 그 다음에 바크먼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최근 2주 동안의 경기를 하면서 총 아까 말씀 스트링랜드 바르잔 제외하고 얘네들이 2주 동안에 총 내준 점수가 한 10점이 안 돼요. 한 10점 정도? 자책점 포함하면, 자책점만 따지면은 한 5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지금 불펜에서 보여주고 있는 LA 엔젤스 불펜진의 활약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도 마찬가지예요. 텍사스도 어제 경기에서 라츠랑 잭슨 선수, 이제 잭슨 연투해서 오늘 아마 못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잭슨이 없더라도 텍사스의 불펜에서도 지금 웹, 그 다음에 호비 밀러, 그 다음에 가르시아, 그 다음에 더닝도 지금 불펜 가 있죠.
그 릴리프로. 그 다음에 암스트롱. 요렇게 해가지고 불펜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디그롬 뒤에 사실 필승조 운영 생각하면은 아마 오늘도 밀너나 웹, 암스트롱 3명 중에 2명 쓰고 그 다음에 마무리 상황에서 아마 가르시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 7.5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접근하기 나쁘지 않은 경기다.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이제 애리조나인데 다르비슈 복귀전입니다. 갤런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예상할 수가 없죠. 다르비슈가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리헵 등판은 딱 한 번만 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투구수는 59 정도였었고요. 오늘 경기 많이 던질 거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샌디에고 불펜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갤런 진짜로 이제 얻어맞으면 한없이 얻어맞는 게 갤런이거든요. 물론 이전 등판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등판을 해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이쑤시개 방망이에 갤런이 7이닝 무려 1자책점 피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안 믿어요. 지금의 갤런은 이 홈런, 실제로 해당 경기에서도 홈런을 맞았었고 지금 6월달 5경기 포함해서 최근 6경기 연속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갤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샌디에고의 피홈런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열어야 될 거고요. 그 6월달 6경기 연속 지금 최근 6경기 연속 피홈런 맞는 과정에서 이 샌디에고를 상대로 홈에서도 등판했었는데 당시에도 볼즈리랑 홈런이 더해져서 7회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4자책점을 하면서 성적 자체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도 이 샌디에고 원정은 아마 갤런에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르비슈가 얼마나 던질지 다르비슈 이후의 플랜은 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는 구매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샌프란시스코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어제 제킬러의 완투승으로 경기를 이제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저도 필라델피아 마인을 줬으면서 1대1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었는데 스탓이 그걸 갖다 투런홈런을 딱 쳐주면서 3대1로 이길 수 있게 핸디캡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정말 고마웠던 경기였어요. 사실 어제 기회가 있었는데 체이스 번지의 이 빠른 공의 타이밍이 다 밀리면서 카스티아노스도 마찬가지고 알렉붐도 마찬가지고 이 삼진 쇼를 당하면서 진짜로 필라델피아 어제 삼진 13개인가 먹었어요. 13개인가 10몇 개를 먹었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삼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페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선발 투수들이 세서 그런지 기준점이 7.5점이 잡힌 경기예요. 산체스 대 루프가 홈에서만큼은 ERA가 압도적이죠. 근데 결국 이 루프의 커브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타선이 얼만큼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테지만 저는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윌리 아담에즈는 살아있거든요. 타격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체프먼도 돌아왔고 홈에서 특히 심지어 오늘 경기도 이 오라크 파크에는 바람이 10마일 이상의 빠른 바람이 외야로 정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경기인데 홈런 하나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7.5점 기준에서는 좀 점수가 많이 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의 이 필라델피아의 지금 어제 경기 양상 때문에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루프의 볼질과 함께 필라델피아의 이 우타자 카스티아노스랑 그 다음에 알렉붐 한 요 라인에서 홈런이 조금 이 담장이 낮은 오라크파크의 이 좌중간의 담장을 좀 넘겨줘야지 필라델피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타격 진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정말로 답답하고 사실 이정우도 살아났다가 갑자기 죽는 모습도 나타나고 좀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경기 전반전에 집중력 보이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어제도 윌리 아담에즈 홈런 때렸고 하면서 이 득점을 좀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산체스 어제 로페즈 좌투수였죠. 오늘도 산체스 체인지업은 정말 위력적이긴 합니다만 로페즈도 마찬가지의 로테이션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산체스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이 경기는 저는 오버를 좀 더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전체 끝이 날 것 같고요. 경기가 10경기밖에 없긴 한데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배당 욕심을 좀 버리고 접근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드려 봅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건승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